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그 쭉 일반적인 견해 속에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지금 뭐 어느 것이 정확하게 규정된 학설이다 볼 수는 없는데요. 합에 의해 보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형동생 이게 이제 합 요소고 그 다음에 박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명조는 변하지 않는다. 명조는 변하지 않고 단지 시의 초중말 요소에 의해서 어떤 글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신중에 지장간을 보면 뭐가 됩니까? 무, 임, 경 이렇게 이제 지장간 중에서 어떤 글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운의 해석을 더 첨가하고 뺀다 이렇게 그 전에 또 시장간에 의해서 쪼개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명조는 같고 명조는 같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대운적 요소가 다르다. 대운적 요소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은 그대로 처음에 타고난 순대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역대운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대운, 역대운. 대운만 서로 반대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샘플을 놓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간지 구조가 잘 안 맞는 거죠. 간지 구조 자체가. 저 방법이 어디에 한번 쓰이느냐 하면은 이제 용신 같은 걸 잡을 때 한 번씩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전혀 모르겠으면 이걸 이대로 육합을 놓고 용신을 한번 점검할 때 저 방법을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운명에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간지 구조가 잘 맞지 않고 실제로 사주 해석도 애매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하고 처성하고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에서 그 초중말로 할 때는 이때 있는 사실 그 시의 초에 났느냐 시의 말에 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보기에도 사실 그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해보려고 예를 썼는데 가장 그 특성이 그래도 많이 드러나는 것은 있다고 이 대운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본 경우가 살아가는 내용에서 가장 그 특성이 많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안 가고 다른 쪽에 인생 궤도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 실제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 봐보세요. 알겠어. 쌍둥이일 때 연지 그 양간 음간에 따라 가지고 남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나온다면 원래 이제 요 학설의 근거가 되는 거는 뭐냐면 배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쌍화라고 하는 것은 양기 음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대운이 원래 다른 것이 원래 대운이 다른 것이 그거고 원래 양과 음이 수태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쌍은 쌍이면 이렇게 양양으로 원래 기운이 몰려 있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 형상을 지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양기적인 요소, 한쪽이 음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육합 요렇게 짝이니까 요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견해하고 요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태어나면 무조건 쌍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딸아들이면
딸 아들이 쌍둥이면 그냥 딸 아들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예, 양기음기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딸 아들이 아니고 아들 딸일 경우에는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뒤에 난 사람은 반대로 적용해보고 반대로. 제가 경험한 그 경우에는 보면 한 케이스 정도는 예, 요대로 적용하고 요대로 반대로 했는데 거꾸로 위에가 반대로 운을 받고 있고 예, 밑에가 바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제가 비교를 하면서 쭉 봤는데 예, 이게 뭐 돌면서 서로 이 순번이 한 번씩 잘못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 반대 대운을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갑자생이다, 달이 을축월이다. 을축월 있는가요? 갑자을축, 정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명조 특성에서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이게 이제 어떤 위에 형의 대운의 흐름이 되고 동생은 거꾸로 병자, 을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술 이렇게 하는데 형이 한 번씩 이 흐름과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일로 가고 그러니까 예, 저도 그 특이한 경우를 한번 보긴 봤는데 이 팔자는 장가라고 이 팔자는 못 갈 거라 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 거꾸로 여기에 더 형인데 거꾸로 대운을 더 많이 받고 있고 예, 한 사람은 순대운을 그대로 받고 있더라는 거죠. 예. 수수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하나만 잘못 만난 대나무하고 이게 수수를 바꿔놔가지고 예.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 깜짝이야. 예? 이제 이 자체 마이크도 되는 것 같다. 자체 마이크 되네. 선생님. 예? 외국은 갖다 와지는데. 안 되면 연결하러 하세요. 그럼 이거 같아. 나는 잘 나가는데. 아, 그렇습니까? 누구 닮아? 그 어준으로 소리 다 녹음됐습니다. 예. 선생님, 네. 최고의 세상둥이가 예. 그랬을 때는 1번하고 똑같이 갑니까, 그렇게? 어디에? 세상둥이, 내상둥이 이래 되는 경우는 그 세상둥이의 문제는 지금 아직 워낙 자료가 없다는 거죠. 세상둥이 문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상둥이가 만약에 시가 똑같다면 이렇게 적용하는 수밖에 없죠. 1, 2, 3, 4 이렇게 밖에 없어요. 내상동이다. 대운을 적용할 때는 결국 이렇게 1하고 3하고 대운이 같고 2하고 4하고 대운이 같다 이래 봐야 되겠죠. 1, 3, 2, 4. 성별이 달라도 성별이 다르면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죠. 성별 원래 그 쌍화라는 것은 그 한쪽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원래 음양이 결국 보태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쌍이라는 것은 그렇게 씨앗에서 이렇게 원만한 포대기 속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중화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은 음기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양기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실 그 첫째, 둘째가 네. 뭐 이렇게 아들, 셋째, 넷째가 딸인 경우하고 예, 예. 첫째, 셋째가 정말 같은 그 아들이고 예. 그 둘째, 넷째가 딸인 경우도 예. 마치 그렇게 그때는 뭐 머리 아플 거 없죠. 그냥 다른 딸대로 아들대로 줘보면 되니까. 예. 다른 딸대로 대운 줘버리고 아들대로 대운 줘버리면 되니까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아들이 원래 딸아들 쌍화가 가장 건강한 쌍화라는 거죠. 딸의 쌍화가. 그러니까 아들, 딸은요 대체로 다 24살 넘어가면 서로의 인생의 큰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쪽은 대체로 번영하고 한쪽은 보통 쇠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6, 그럼 약 36이면은 12주기를 본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받는 대우는 거의 반대가 있겠죠. 똑같은 자리에 출발해가지고 30년 이쪽으로 30년 뒤로 하면 두 사람 영향을 받는 게 반대쪽이거든요. 그럼 이때 거의 한 사람은 번영하고 있고 한 사람은 쇠퇴하고 있는 형식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자식도 원만하게 얻는데 한 사람은 자식이 없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젊은 시대에 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허다하죠. 그런 실제로 허다해요. 예.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원래 쌍화라는 음양을 서로 보듬한 것이 정상인데 둘 다 아들이 됐다. 둘 다 아들이다. 아들. 한 사람은 사실은 양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어난 거거든요. 자체가. 한쪽은 양기를 잘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양기가 양의 기운이 많은 때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양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한쪽으로 대체로 기운이 번영과 쇠퇴가 교차하는 모양이 쌍화의 운명이 되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같은 과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쌍둥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봤어요. 약 30 몇 년이 지났는데 30 몇 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대운을 잘 못 만나고 있고 대운을 있어. 예. 30 몇 년을 잘못된 대운을 만나고 한 사람은 좋은 대운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한 사람은 사고를 쳐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수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여튼 옛날 PD 수첩 그 초기에 이 사례가 나왔어요. 사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피부했어요. 피부를 가족한테 피부했는데. 근데 예. 그때 그 여자 둘이가 만났었거든요. 근데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사는데. 근데 사는 모습이 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쌍화의 경우에 그러니까 명조 자체가 타고난 팔도 자체가 무난하게 대운의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한 5, 60세까지 비슷해요. 그렇지. 운도 필요 없는 사람들.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막 비슷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은 모레까지 같이 그런 사람들은 50까지 간다 50. 운의 흐름이 비슷한 사람들은 그 운세적인 대운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형식의 변화가 없다가 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법무부에서 주는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운을 주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운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의 흐름이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실제로 뭐 거의 한 5, 60까지 촌에서 둘 다 농사만 짓고 살았다.
약간 비슷하게 살아요. 왜냐면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모레. 내 친구가 상디가 같이 있는데 예. 동생은 공부하고 형님 공부를 못하는 게라. 예. 그 동생 대학도 얼굴 똑같은 게 대리시험치가 서울대 다 갔다고 해. 와. 예. 솔직히 모른다니까 상위 교수님 상위 그렇죠. 모른다니까. 예. 그 앞에 한 1년 전에는 동생이 걸리고 다음에는 형님이 동생이 치가 걸리는데 초등학교는 아무도 못하는 길에 형님이. 아. 그렇기는 이게 집에서는 장남인이 많았길래 동생은 출세하고 형님은 주업부터 양부 주업부터 해요. 그게 뭐냐면 한날 한시에 운명을 타고났으나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운이 한쪽으로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는 운의 흐름에서 기울어짐이 발생하잖아요. 기울어짐이 발생하는데 이 기울어짐이 결국 한쪽은 번영의 기운을 주고 한쪽은 그렇게 쇠퇴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잘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30년 정도 지나서부터 좀 뚜렷하게 좀 차이가 번영과 쇠퇴가 차이가 나고요. 그럼 봐봐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릇이 이 운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그릇은 그 폭이 크지 않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그 폭이 크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쌍화 운명을 볼 때는 아무튼 그 근본 그릇의 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릇이라면 운의 흐름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도되고 있느냐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밑에 그 팔자를 한번 봐보세요. 실제 똑같은 팔자인데 대운의 흐름이 반대로 감으로써 어떻게 드러나느냐. 병호기에 경인 무인. 병호기에 경인 모인. 남자 운명 봐야 되겠죠. 둘 다 남자하고 쌍화의 형이니까 대운이 똑바로 가겠죠. 위에는 경자, 신축, 이민, 계명, 갑진, 을사. 그 다음에 동생은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갑오. 예. 급장 오셨습니다. 급장이 오신 관계로. 이 사람은 임묘진 그 모군으로 목이 강화된 형태로 가게 되고 동생은 어떻습니까? 금운에서 화운으로 빠져나가죠. 금운 화운을 빠져나가니까 이 부분은 그 뭐예요? 갑술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시생활을 그냥 꾸준히 하는 흐름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결혼하고 한 사람은 결혼을 한 4년인가 뒤에 지나서 아마 결혼을 했는 걸로 들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결혼을 할 때 안 했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래서 똑같은 인자를 가지고도 어떻다고 재운으로 가는 사람은 결혼이 빠르고 처와 재물을 빨리 만남으로 비견이나 관성으로 가니까 결혼이 늦어진다. 그 다음에 그 감투 발전은 어느 사람 빠르겠습니까? 감투 발전은 감투 발전은 이제 동생이 오히려 그 관운을 빨리 만나죠. 그러니까 동생이 오히려 감투 발전은 조금 더 빠르고 형은 감투 발전이 더딘 반면에 조직 생활에서 뭡니까? 조직 생활 자체가 좀 더 인연이 길어지는 형식이 잘 되겠죠. 자, 봅시다. 쌍화사주. 저 샘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제일 기본 간단한 특성만 보시라고 제가 제대원을 빨리 만나는 거, 반대로 빨리 만나는 거 제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 예, 심한 경우에는 대운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집가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조직 생활로 그 관을 갖다가 그냥 직장으로 써먹어버리는 거죠. 직장으로만 써먹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팔자인데 예. 자, 그래서 그 상하는 하여튼 단지 보이소 단지에 단지. 그럼 진도가 저 질이 나가겠습니까? 질이 지금 막 연결해가 하면은 뭐 금세 내용은 막 그렇게 길지 않긴 내용인데 예. 이까지 나가고 좀 시까이에 물은 어디에 통한다고 해요? 법원 시청에 통한다. 그래서 물 기운이 반가운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 시청에 가까이 살 때 번영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금수를 식상으로 쓸 경우에 법원 시청으로 어디에 예. 금수를 식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죠. 활동,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삼합하고 맞물리거든요. 삼합하고. 인호술이라는 것은 띠 자체에서 이미 부여되는 사회적인 활동 역량. 내가 범으로 태어났다라면은 범띠로서 결국 활동 역량이 많이 열리는 곳은 물기운보다는 불기운의 자연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인호술화가 잘 될 수 있는 지역, 즉 외곽 지역이라는 거죠. 예. 인호술이 화면 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오히려 수적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삼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격용 개념에서는 예, 격국하고 용신 개념에서는 팔자에 불이 많다. 그러면 조우가로서 물이 필요하다는데 띠 자체에서 뭐냐면 그 사람의 활동적 역량, 무대, 환경. 새는 어디에 살아요? 물속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포장지가 새니까. 네, 포장지가 새니까. 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요? 물에 살아요. 예, 아무리 자기가 몸 안에는 불이 많든 뭐가 많든 껍데기 포장지가 물이니까 물 속에서 고기는 논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로서 그 사람의 활동 무대라든지 환경 요소가 자기 기운을 펼치기 좋은 공간이 대체로 인기 요소로 볼 때는 신자진생은 대체로 법원이나 시청에 가까운 지역. 그 다음에 인호술은 그렇죠. 띠는 뭐냐면 포장지를 항상 했잖아요. 포장지. 예, 날개를 달고 나왔다. 그러면 인호술은 날개를 달고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날아다녀야 된다고 해? 하늘을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자지는 뭐 대체로 물고기처럼 이렇게 친수 공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껍데기 포장지를 가지고 나온 거니까. 나는 가장 포장이 중요하네. 예, 맞습니다. 포장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포장이 70%네. 그러니까 똑같은 작년 감자도 롯데백화점 소공동 지점에 진열대에 올려놓은 거 하고 랩시아 갖고 저 부전시장에 그냥 막 강줄이 안에 담은 거 하고 값이 다르다는 거, 값이. 나는 이 무대에 와야 되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강원도 감자라고 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 그렇지. 예, 포장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연결해가지고 봐보세요. 사주하고 지리하는 것에서, 예. 예, 똑같은 그 팔자나 간지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향에 따른 발굴이, 고향이 주로 이제 산이냐, 물이냐, 예, 그렇죠. 산이냐, 물이냐. 그 다음에 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논이냐, 예. 허가이면 발이자. 예. 물하고 바다하고 같이 있는 게 논이죠. 그걸 물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 요새 논사이 뜨고 있죠. 예산도 뜨고. 예, 산자, 예, 우리 정감록의 옛날에 그 비결에 의하면, 예, 경북 선산에서 내륙을 놀고 섬을 2번 놀고 다시 충청도 산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서요. 충청도 산. 그 비결책에 보면은 다음 대권이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거제, 하이,
이제 충청도 산인데 충청산은 예산도 있고 논산도 있고 예. 그래서 논산전기냐 예산전기냐 아무튼 이 산과 물전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 요소가 영향을 산은 대체로 양에 속하고 이건 뭐냐면 형태상 주로 우리가 산을 양으로 보고 수를 음으로 보고 그래서 음의 기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향이 섬이거나 바닷가는 그 사람이 어떻다고 팔자에 부족한 음의 기운도 충분히 능가하더라는 거죠. 얘 잘 봐보세요. 5월 정사일에 예를 들어서 정미일이다. 불기운이 아주 넘치고 있죠. 여기 있는 간지가 어떤 게 와도 5월 달에 불기운에 불날에 또 시에 불 한낮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고향이 어디니까 섬이니까 불기운이 너무 치열하면은 뭡니까 팔자가 편고해지죠. 치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금전적 번영을 이루고 살더라는 거죠. 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뭐냐면 재성이죠, 그죠? 제 재성은 아버지 배려도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 울릉도 섬이더라 이거죠. 울릉도 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불기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대로 잘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이 산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산이면 명이 편고성을 크게 명이 치우쳐지더라는 거죠. 자, 거꾸로 만약에 이런 똑같은 모양의 어디에 계일주인데 팔자에 불기운이 4, 5미 몰려가지고 물기운이 크게 약화되어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를 강하게 타고나지 못했으므로 이 사람은 수명은 대체로 어떻다고 짧다라고 보는데 사중에 있는 경금은 뭐예요? 엄마죠. 모친의 고향이 섬이라 엄마 고향이 섬이 되니까 이 사람은 수명을 잘 지키더라 이 말이죠. 오랫동안 잘 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지리적 환경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 그 다음에 금전적인 번영의 어떤 번영 자체를 안정시켜 준다는 거죠. 그런 게 오더라는 거죠. 똑같이 이런 팔자, 아까 이 정일주에 금수가 대체로 왕하여지니까 금이 오든지 수가 오니까 불기운이 발달하는데 고향이 섬인 사람은 요 경우에는 아버지 고향이죠, 그죠? 아버지 고향이 섬이니까 화운 토운에도 그래도 밥을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금수운에 크게 발달하고 근데 고향이 섬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살다가 금수운이 오니까 좋아지니까 이때 이 그래프하고 이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향이 명이 편고할 때는 꼭 고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고향이. 안태 고향. 그렇죠. 고향이 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했지만 고향이 길신이냐 길신 고향이 좋은 것이 놓여 있다면 고향을 떠나서 성공 번영하기 어렵고 고향이 흉신이라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정한다면 어디서 성공해요? 객지에 성공할 것이다. 객지에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일을 벌리면 고향에 일을 벌리면 그 사람의 명조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 타고난 팔자는 몰라도 그 사람의 운이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안에 수가 많은데 에서 태어난 거. 그런 경우가 명의 편고성을 얻은 거죠. 벌써 이 물이 팔자에 막 해자축이라 해서 물이 많은데 다시 섬에 치우친 사람은 명의 편고성을 한다는 거죠. 명이 더욱 치우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풍수적으로 어떻게 반드시 섬을 떠날 것이요.
고향을 떠나야 되겠죠, 그죠? 팔자에 자기가 물 기운이 충실한데 고향 땅에 계속 살면 어찌 됩니까? 얼어 죽겠죠. 얼어 안 죽으려면 어디로 산중으로 내륙으로 전 밭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예. 불기운이 들으면 또 운명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섬에도 봄은 온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나 섬에도 봄은 오지만 태종대 바닷가의 여름 바람은 덥지만은 않다. 예. 떠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밭으로 가는데 더 나가도 된다. 예, 그러니까 언덕으로 가고, 대구, 대전, 예, 부산, 예, 이렇게 예, 산전구 이렇게 예, 물기운이 강하여 해로움이 따르는 사람은 산으로 떠나고 밭으로 떠나고 언덕으로 떠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부산으로 부산은 갔다가 바닷가잖아요. 부산은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근데 부산 자체는요, 사실은 그 지세를 보면 실제로 불기운을 많이 얻어 있는 형태예요. 예, 근데 이제